눈을 떴을 때 코끝을 찌르는 것은 비릿한 피냄새였습니다. 이불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내 몸은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계단 아래에는 내 어머니가 싸늘한 주검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상황에서 범인이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유정 작가의 종의 기원은 평범해 보이는 26살 청년 한유진의 1인칭 시점으로 전개되는 충격적인 심리 스릴러입니다. 유진은 촉망받는 수영 선수였지만 어린 시절부터 알아온 간질 발작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약 때문에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이모는 그를 과잉 보호하며 약 복용을 강요하지만 유진은 그 약이 자신의 정신을 흐리게 한다고 믿으며 몰래 약을 끊곤 합니다. 사건은 유진이 며칠간 약을 끊고 개병이라 부르는 특유의 활력이 솟구친 밤에 일어납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깨어난 아침, 그는 자신이 간밤에 저지른 끔찍한 일을 기억해내려 애씁니다. 그리고 곧 자신의 집 거실에서 처참하게 살해당한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외부의 침입을 의심하지만 집안 곳곳에 남은 흔적과 돌아오는 기억의 조각들은 단 하나의 결론을 가리킵니다. 바로 유진 자신입니다. 소설은 유진이 살인을 은폐하고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려 애쓰는 현재와 그의 과거 기억을 오가며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진은 어머니의 일기장을 통해 자신의 진짜 정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단순한 간질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포식자, 즉 사이코패스 중에서도 최상위 1%에 해당하는 프레데터였던 것입니다. 16년 전 아버지와 형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사고 역시 실수가 아니었음이 밝혀집니다. 유진을 친형제처럼 따르던 입양아 혜진은 유진의 알리바이를 위해 애쓰지만 결국 유진의 정체를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유진을 억압하고 감시했던 이유, 그것은 아들 내면에 잠재된 악을 봉인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봉인이 풀린 유진은 죄책감 대신 포식자로서의 본능에 눈을 뜹니다. 그는 자신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로 결심하고 가장 친밀했던 형제 혜진마저 잔혹하게 살해하며 완전한 악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 책은 단순한 범인 찾기가 아닙니다. 작가는 독자를 살인자의 머릿속으로 밀어넣어 악이 어떻게 탄생하고 합리화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장을 덮을 때 우리는 섬뜩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악은 멀리 있는 괴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악의 탄생 과정을 지켜보셨습니다. 이제 이 소설이 숨기고 있는 더 깊은 심리학적 기제와 작가가 심어놓은 치밀한 장치들을 노트북 LM을 통해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피냄새 때문에 잠에서 깼는데 바로 옆에 어머니가 싸늘한 시신으로 누워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심지어 그 순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면요? 오늘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정유정 작가의 소설 종의 기원입니다. 단순히 소설의 줄거리를 따라가는 걸 넘어서요, 스스로 악이 되어야만 했던 한 작가의 그 지독한 여정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와, 이 한 문장이 그냥 우리를 주인공 한효진의 지옥 속으로 확 끌어당기는 거죠. 후각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감각을 툭 건드리면서 눈앞에 펼쳐졌을 그 끔찍한 장면을 상상하게 만들잖아요. 이보다 더 강렬한 시작이 또 있을까요? 이 소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혹시 범인이 바로 당신인가? 주인공 한유진은 이 끔찍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부서진 기억과 광기 속을 3일 동안 정말 처절하게 헤매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이 소설은 그냥 누가 범인일까 하고 찾는 단순한 범인 찾기 게임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안에 잠재된 악, 바로 사이코패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아주 섬뜩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이해하려면 먼저 이 지옥도를 그려낸 작가, 바로 정유정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이 소설을 여는 첫 번째 열쇠거든요. 대체 누가 이렇게 끔찍하고도 또 이상하게 매혹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을까요? 바로 인간 본성의 어둠이라는 우물 하나만 정말 깊게 파고드는 작가, 정유정입니다. 작가 스스로 이렇게 말했죠. 인간 본성에 길들여지지 않은 야수가 뛰노는 어두운 숲. 이 말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단순히 범죄 사건을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애써 외면하고 싶은 우리 내면의 악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작품은요,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대요. 진짜 사이코패스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기꺼이 악, 그 자체가 되어야만 했던 거죠. 이건 뭐 거의 자기 파괴에 가까운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멀쩡한 사람이 사이코패스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건요, 자신의 도덕과 윤리를 완전히 조각내고 다시 조립하는 그야말로 처절한 과정이었어요. 이 소설을요, 무려 3번이나 갈아엎었대요. 첫 번째 초고는 그냥 밖에서 쳐다보는 느낌이었고, 두 번째는 작가 본인의 도덕적인 생각이 자꾸만 묻어나는 거예요. 이런 짓은 나쁜 짓이야 하는 작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주인공은 진짜 악인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마침내 3번째 시도에서야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완벽하게 주인공에게 빙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소설에 나오는 이 대사가 정말 핵심이에요. 사이코패스의 자기 합리화를 완벽하게 보여주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선과 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자기 행동을 그럴싸하게 포장할 이야기, 그거 하나면 끝인 거죠. 이 냉혹한 논리를 받아들였을 때 작가는 인간의 도덕을 넘어선 그곳에서 대체 뭘 봤을까요? 캐릭터와 완전히 하나가 되면서 정유정 작가는 말 그대로 포식자의 세계를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끔찍하면서도 아주 명료한 통찰을 얻게 된 거죠. 작가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사이코패스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정의만 공부한 게 아니에요. 공감 능력 제로,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기술, 목표를 향한 그 무서운 집착, 이 차가운 단어들을 자기 온몸으로 피와 살로 직접 느끼고 체화하는 과정을 거친 겁니다. 실제 범죄 프로파일러랑 인터뷰도 했대요. 거기서 확인한 게 뭐냐면 사이코패스는 타인을 체스판의 말처럼 그냥 목적을 위한 도구로 본다는 사실이었어요. 소설 속에서 주인공이 사람들을 장작이니 어묵꽃이니 하고 비유하는 그 섬뜩한 묘사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충격적인 건 뇌의 반응이에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위기 상황이 닥치면 뇌가 막 경보를 울리잖아요. 공포, 불안, 난리가 나죠. 근데 사이코패스의 뇌는요, 오히려 섬뜩할 정도로 더 차분해진대요. 심지어 심장 박동수까지 떨어진다니까요. 그 사람들한테 위기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풀어야 할 재밌는 퍼즐일 뿐인 겁니다. 자, 그럼 작가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지독한 경험을 하면서 우리 독자들까지 이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는 걸까요? 이 끔찍한 이야기의 끝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과연 뭘까요? 연구를 보니까요, 전 세계 인구의 2에서 5%가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인대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명 중에 1명꼴이라는 거예요. 와, 이거 완전 남의 얘기가 아니죠. 바로 우리 주변에, 아니 어쩌면 우리 자신 안에 있을 수도 있는 현실인 겁니다. 작가는 이 책이 예방주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해요. 아니, 소설이 어떻게 백신이 될 수 있을까요? 악을 들여다보는 게 어떻게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준다는 의미일까요? 백신 원리랑 똑같아요. 약화된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주입해서 항체를 만들게 하듯이 이 소설은 악이라는 바이러스를 우리한테 안전한 형태로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인간 본성의 그 어두운 숲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 존재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어둠에 잡아먹히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각성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의는 결국 소설의 아주 도발적인 제목, 종이의 기원으로 이어집니다. 아니, 하필 왜 찰스 다윈의 그 유명한 책이랑 똑같은 제목일까요? 작가의 진짜 의도가 뭘까요? 사이코패스가 인류 진화의 다음 단계일까요? 생각해보면 좀 섬뜩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정한 효율성, 목표 달성을 위한 무자비함. 어쩌면 지금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에 가장 유리한 종족은 바로 그들이 아닐까요? 실제로 일부 학자들은 이런 섬뜩한 질문을 아주 진지하게 던지기도 한대요. 하지만 작가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들은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와는 다른 별개의 종이, 스피시즈라고 말해요. 원래는 악의 기원이라는 제목이 너무 거창하게 느껴져서 이 제목을 택했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종의 기원이라는 제목이 그들이 우리와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인지를 더 소름 끼치게 부각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책이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 존재하는 이 어두운 숲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포식자가 되지 않고 또
포식자에게 먹히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정유정 작가의 종해의 기원은 바로 그 답을 우리 스스로 찾게 만드는 무서운 거울과도 같은 소설입니다.